우리가 무기를 지원해 줄 테니 20년 동안 나토 가입을 시켜줄 수 없다. 비무장지대를 만들어 최전선을 동결시키자.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 미국은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했던 트럼프가 정말 이를 실현시킬 충격적인 방안이 제기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치 중인 현재 전선에서 전투를 동결시키고 우크라이나에겐 지속적인 무기를 지원하고 20년 동안 나토 가입을 시키지 않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종전안을 거부하면 우크라이나에게는 무기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러시아가 따르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늘려서 양쪽을 압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영토를 양보하는 것은 유럽 전체의 자살행위라고 읍소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가 만약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영토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종전이 이뤄지면 영토 주권은 협상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중국에 대만을 무력 침공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자신이 공언해왔던 전쟁 종결을 부임 즉시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큰 의미가 담겨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플랜이 가동되려면 당장 한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대선이 확정되는 날 중국은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 젠35A를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ICBM을 시험 발사하고 항공모함에서 운용 가능한 스텔스기 젠35까지 공개하면서 이제 트럼프 집권 시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영토를 빼앗은 러시아를 인정해준다면 중국은 바로 자신감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조선산업의 육성에 세계 1위 조선업 역량을 갖추었고 그 사이 한때 세계 최강이었던 미국 조선업은 자생 능력을 잃고 19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중국은 엄청나게 군함을 찍어내면서 340척으로 300척이 채 되지 않는 미국을 추월해버렸습니다. 다급해진 미국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컬럼비아급 잠수함 4척, 버지니아급 잠수함 9척, 알리에이버크급 구축함 10척 등 총 57척이라는 공격적인 전환 건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신규 함정 납기가 3년이나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조 계획을 완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200척 이상의 미 전투함에 유지보수 정비 수요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것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국가는 중국과 세계 조선업 1위를 다투고 있으며 최고의 기술과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한미 방위비를 무려 14조 원으로 올리려고 한다지만 이를 군함 건조 협력 카드로 돌파해 볼 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한국의 조선사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여 군함을 만들고 미국만 배불리는 전력을 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지금 미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력으로는 미해군에서 요구하는 군함을 건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헨리 해거드 전 주한 미국 대사관 정무공사는 7일 미국의 조선업을 구하고 미래 군사 및 화물용으로 필요한 선박을 공급할 역량을 보존하려면 선박을 미국 밖에서도 만들 수 있도록 존스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로 오가는 모든 배가 미국에서 건조돼야 하는 법인데 이 법이 미국의 조선업을 무너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인프라가 없어 이제 군함을 제대로 건조하기도 힘들지만 미국 내 건조는 3-4배 비용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하는 군함을 사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미국 내 조선소도 한국과 공동 수화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방산 수출에는 트럼프 집권이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토 국가들은 트럼프가 유럽에서 군대를 빼고 방위비를 늘리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는 미국을 믿을 수 없고 스스로를 지켜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가장 빨리 가성비 높은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한국산 무기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자 지금 일본과 대만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지난 2020년 일본과 대만은 트럼프의 44조 원의 무기 계약을 선물로 줬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역대급 무기 수익률 달성을 만들어냈는데 또다시 이들 국가는 미국의 압박에 원치 않는 무기를 사야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트럼프의 이민 정책과 재정 및 무역 정책이 실현되면 인플레를 격화시킬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달러 강세 경향이 강해지면서 엔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가 일본 경제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강제징용으로 비판받아온 일본제철이 트럼프 재선에 멘붕에 빠졌습니다. 일본제철이 미국 산업화 상징으로 꼽히는 US 스틸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트럼프는 이를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123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대표 철강사를 일본 제철이 다른 미국 철강사들이 내세운 금액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깜짝 인수를 시도해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일본 제철은 US 스틸이 보유한 미네소타 광산에 탐을 내고 미국과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늘리려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제철이 가지고 있는 포스코 주식 1조 원을 모두 매각한다고 했습니다. 일본 제철은 미국 대선이 종료돼 인수를 강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최근 US 스틸을 일본 제철에 팔게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은 한국에게는 여러가지 호재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트럼프가 천문학적인 방위비를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를 강행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한국의 핵무장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걸림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가능한 옵션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핵 잠수함입니다. 최근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한국 핵 잠수함 작전적 가능성 보이면 추진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로부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을 요청한 것이 알려지면서 트럼프 2기 국방장관으로 중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비롯해 핵 잠수함 도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한 군사 전문가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 때문에 미국이 한국의 핵 잠수함 도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국은 참전이 어려운데 대만 침공 작전에 중국이 미국의 군사적 초점과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사주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간접 지원하고 북한을 억제하려면 대만 해협으로 이동하는 중국의 북해함대를 추적, 정찰, 감시하기 위해 전술핵 무기 재배치 및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SABM 발사대 10개의 3600톤급 잠수함 건조에 착수했는데 이 잠수함이 앞으로 핵잠수함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전쟁을 종결시키고 새로운 국제사회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한국은 이를 기회로 미국의 군함 건조 및 무기 개발과 수출을 확대하고 무엇보다 더 강한 무장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에게서 무기를 비싼 가격에 구입하고 엄청난 비용으로 수리를 부탁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미국에게서 무기 생산을 요구받고 수리 보수까지 맡아서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한국은 그럼에도 과거의 도움을 잊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 기업이 참전 용사의 집을 찾아갔는데 경악할 만한 광경을 보고 따뜻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쓰레기 더미로 뒤덮인 집안, 온전한 가전제품조차 없고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집을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곳은 정전 이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한 6.25 참전용사가 살아가는 집이었습니다. 또 다른 참전용사 92세의 노인은 무거운 수레를 끌며 골철덩어리를 팔아 생계를 유지해왔는데 그의 집에는 골철덩어리가 가득하고 집 내부에 화장실이 없어 추운 겨울 밖에까지 나와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뼈저린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6.25 참전용사 후원기업 인프레시는 이 참전용사들에게 그들이 가장 희망하고 필요한 모든 걸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지원을 비롯한 후원금 전달을, 피부암에 걸렸으나 씻지 못하는 화장실로 고통받아온 참전용사에게 화장실 개선을, 노후된 전자제품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참전용사에게 전자제품 지원을, 시력을 잃어가는 참전용사에게 대규모 수술 지원, 다리를 잃은 참전용사에게 전동휠체어 지원 등 필요한 모든 걸 지원하며 다큐멘터리로까지 제작해 현 세대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에 수많은 국내 네티즌들이 감동하며 참전용사와 가족들은 자신들을 도와준 기업과 동참한 한국인들에게 이렇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은혜를 갚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겠어요.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인프레시는 또 다른 참전용사들을 위해 새로운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인프레시는 최근 특별한 후원 굿즈 태극기 키링을 출시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참전용사들의 의지가 담긴 서명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해낸 것인데 실제로 서명 한자 한자의 디테일이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태극기를 누구든 일상 속에서 지니고 기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굿즈의 수익금의 일부를 참전용사에게 후원하고 모든 걸 기업명이 아닌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놀라운 행보를 보여주는 인프레시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한국을 지켜주신 6.25 참전용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